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한상윤 원장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생리불순에 대해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정보 알려드리는 정보를 들으시고 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리불순이란 무엇인가? 단순하게 월경 주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어떤 불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경 그 주기와 더불어서 월경 혈의 색깔이나 양, 그리고 통증의 유무, 덩어리의 유무, 이런 냄새까지도 그리고 색 변화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생리불순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생리불순이 일어나는 그 원인으로는 일단 한의학에서는 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간에서는 혈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을 주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리불순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장 크게 이제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받는 그 다양한 스트레스가 생리 주기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과로라고 하면은 만성 피로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떤 모 광고의 멘트처럼 이 역시도 이제 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 최근에 이제 그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이나 어떤 대사 장애로 인해서 자궁 난소 기능이 저하가 되고 또 생리불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보실 것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가, 기저질환의 증상에 의해서 생리불순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따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난소의 그 난포가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 혹은 항진증, 그리고 골반 내, 그리고 부신, 뇌하수체, 그 생식기에 발생하는 각종 종양들, 그런 것에 의해서도 생리 주기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리불순을 그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간이라는 장부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는데요. 생리불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과다월경, 그러니까 과도하게 생리혈이 비치는가,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월경선기라고 하는 것은 생리 주기가 예정보다 엄청 짧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기허증, 그리고 혈에 열이 있다, 몸 안에 체내에 열이 있다, 허열이 되겠죠.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간이라는 장부에는 혈을 주관하고 있고 신장이라는 장기에는 우리 몸의 진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부가 우리 몸의 음양으로 따지면 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신기능이 약해지면 혈을 주관하는 간과 그 진액을 주관하는 신기능이 약해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음양 중에 양이 상대적으로 세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위로 올라온다던가 상열감을 느낀다던가, 그래서 생리 주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과 신 기능을 보완해주면서 음을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이 월경 과다와 월경 선기에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로 이제 과소월경, 생리혈이 너무 작은 것, 그리고 월경 후기, 예정보다 굉장히 길어지는 것, 생리 주기가 길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불규칙한 그 생리 주기를 보이는 현상인데요. 역시 여기도 간과 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비기능을 더불어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력을 보충해주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에너지를 넣어주어야 이런 생리 주기 불규칙에 효과가 있고요. 또 기와 혈이 뭉쳐서 덩어리가 된 기혈응체, 그리고 몸 안에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뭉쳐서 자궁이나 난소 기능을 막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치료해주는 방법, 이 치료법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크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신기능을 강화하면서 비기능을 북돋아줘서 이런 어혈이라던가 그런 습담을 제거해주는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기질적 이상, 앞서 보신 기저질환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호전이 많이 되고요. 또 예후가 좋습니다. 임상에서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불규칙한 이런 생리주기는 건강한 순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생리불순 감별해야 될 질환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난소에 여러 개의 난포가 이제 염주 모양으로 열을 지어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특징은 무배란입니다. 그래서 배란이 잘 되지 않고 막히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수정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겠고요. 또 체중 증가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모증,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많아져서 체모가 많아진다던가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궁 근종이 있겠습니다. 자궁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뜻하는데요. 이 자궁 근종은 주로 30대에 생기긴 하지만 4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 쉽고요. 자궁 근종의 위치, 자궁 안에서도 어느 쪽인가, 그리고 깊이, 어느 깊이에 생겼는가, 그리고 그 크기는 몇 센치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과 관찰을 하면서 자궁 근종을 관리하면서 이제 하시지만, 크기가 7cm 이상 커졌다거나 다른 장기를 압박한다던가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는 수술적인 요법이나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근종에도 생리불순, 월경 이상, 그리고 통증, 그리고 배 속에서의 압박감, 그리고 배뇨 곤란, 배뇨 증상, 곤란한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단순한 생리 주기의 이상인가, 생리 불순인가,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가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또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리 불순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모든 질병에서 공통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음주와 이제 흡연인데, 특히 월경 전후 그리고 생리 기간 안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삼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카페인의 섭취를 굉장히 줄이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생리 주기 이상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반신욕이나 좌욕, 그리고 찜질, 그래서 하체, 특히 하복부 그리고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몸 안에서 체내 순환을 돕기 때문에 이런 반신욕이나 좌욕 이렇게 가끔 해주시는 것도 생리 주기를 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 빼놓을 수 없겠죠. 운동, 다른 운동들도 다 좋지만 유산소 운동,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 단전호흡 등으로 골반이나 전신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생리불순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리불순에 대해서 꿀팁에서 알아봤고요.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